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장우성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어, 월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조금씩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한희 교수님이 혼자서 너무나 고생하시면서 컨텐츠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자 오늘부터 해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 얘기 드릴 거는 어차피 내일 이제 한경TV에서 언급할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 땡겨갖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즈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대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정말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제가 볼 정도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흥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웬만하면 제가 영화를 3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겠죠? 피곤해서 졸죠. 근데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면 그렇게 영화관에 사람이 많은 것도 제가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와갖고 다들 만족해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사실 이제 상영 5일 만에 12억 달러 매출을 올리면서 상당히 높은 매출을 좀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그 과거에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6억 4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6억 4천만 달러의 2배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이 흥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글로벌 최다 동시 개봉, 북미 최다 동시 개봉, 중국에서도 최다 동시 개봉을 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기록을 써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포일러라고 하는 미리 중거리를 얘기하는 이런 스포에 관련한 어떤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홍콩에서 어떤 남자가 얘기한 거죠. 누가 죽었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뺨을 정확히 얘기하면 싸대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스포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SNS를 끊거나 그렇게 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식당 가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문이 써 있더라.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군대 사병이 잠깐 탈영까지는 아니고요. 잠깐 영화 보러 나온 거죠. 무단으로 나왔다가 영화를 보고 다시 잡혀서 들어가는 다행스러운 겁니다.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정말 지금 극장을 달고 있는 영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요. 저한테 주식을 안 하신 분들까지 주식을 사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박스권에 쳐져 있던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상단 120달러가 딱 묶여 있었죠. 한 3년 4년 동안 이어졌던 어, 무거운 부분 그게 딱 보면 보통 95달러에서 120달러 정도의 레인지인데요. 그걸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올 11월 달에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하면서 6.99달러로요. 일단은 가격이 좀 내렸죠. 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와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당히 많은 IB들에서 높은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나와주고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보면 바클레이즈가 디즈니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면서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매수해야 되는 거냐.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나가는 그림처럼 디즈니는 모든 제가 얘기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제 대를 이어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디즈니를 보면서 자랐고요. 지 아들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될 거냐라고 좀 그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은 5월 8일 날 실적이 잡혔습니다. 5월 8일이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녹음하는 날이 5월 2일이니까 한 6일이면 나오는데 6일이면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을 봐야겠죠. 실적이 어떻게 나오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거의 실적대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디즈니의 매출 동향을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일단 보시면 어떤 이제 모든 회사가 사업 부문별로 매출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 케이블 TV, ESPN과 ABC죠. 케이블 TV 부분이 우리가 41%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놀이공원이 34%,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간식 궁금해하는 영화 부분이 17%,
기타가 8%. 그러다 보니까 전체 600억 달러의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1년에. 본다 그러면 케이블 TV분이 240억 달러, 놀이공원이 204억 달러, 그리고 영화가 102억 달러, 기타가 48억 달러로 영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지 않다는 거죠. 실제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를 아무리 많이 본들, 과거에 겨울왕국이든 영화가 히트치죠. 그렇게 한들 그렇게 큰 매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실적의 동향들이 보게 되면 더군다나 디즈니의 실적을 보게 되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가 케이블 TV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ESPN이라든지 ABC를 많이 볼까요? 케이블요? 많이 안 보죠.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뚝뚝 떨어지죠. 그게 거의 한 절반 이상 거의 절반 좀 안 되죠. 41% 매출인데 거기서 뭐가 잘 나오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분기에 153억 달러의 매출을 보이면서 주당 순이익이 2달러 93센트로 보였고요. 2018년 2분기에 145억 달러 좀 빠졌죠. 매출이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내려왔죠. 그리고 또 역시 EPS도 역시 1달러 96센트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모습 보였죠. 그 다음에 2018년 3분기에 152억 달러. 그리고 1.95.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153, 145, 152, 143, 153. 거의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정도? 이렇게 정말 슬로우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게 153억 달러 매출에 1달러 87센트의 이제 EPS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이 본부장님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1분기인데 그게 아니고 얘네는 결산원이 틀리기 때문에 얘는 요번에 하면 2분기입니다. 2분기. 지금까지 1분기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지만 케이블 TV 부분에 어떤 그런 약간의 감소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화 부분이 실제 잘 된다고 해도 그게 크게 어떤 실적에 영향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거 뭐냐면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엔드게임은요. 이번 실적이 반영이 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죠? 월 8일날 나오는 실적은 그 전분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올 그 상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디즈니 플러스는 어차피 11월 달에 런칭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가 아직 개봉 안 했었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열광한다고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 열광하거나 엔드게임에 열광한다고 그래도 실제 주가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왜? 실적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큰 기대하지 말고 오히려 되려 차라리 그냥 실적을 보고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올 8일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디즈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플 말씀드릴 건데요. 애플은 아시겠지만 짐 먼스터가 2년 내에 주가가 7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이걸 얘기했습니다. 이 짐 먼스터는 아시겠지만 기술 업종을 한 20년 동안에 분석한 분석가인데요. 사실은 이제 5G 그 다음에 서비스분의 매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스마트폰은 초울트라 메가톤급 필수 소비자다. 소비자 중에서 정말 엄청난 소비자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누가 생각해도 정말 350달러까지 갈까? 2년 내에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은 어쨌거나 언더밸류다. 지금 밸류가 낮아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시점이 굉장히 재밌죠. 이분이 얘기한 시점은 실적 발표 이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의 얘기는 정말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왜냐면 실적 발표 전에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많이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당장 된다고 그랬냐. 2년 내에 된다고 그랬자 우길 분이 수도 있다는 거죠.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 거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약간의 그런 스탠스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노련한 어떤 그 리포터가 아니었냐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내용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이폰은 몇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억 명이 아이폰을 들고 있습니다. 곧 10억 명이 되겠죠.
이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억 명 혹은 10억 명이 쓸 수 있는 소비자가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뭐 면도기? 또 아니겠죠? 저는 뭐 질레트를 씁니다만 면도기도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운동화? 운동화도 다 있겠지만 다양하겠죠, 메이커가. 아이폰이라는 거 10억 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따진다 그러면 60억이라고 가정하면 6명 중에 1명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10억 명이 만약에 10달러만 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10달러만 쓴다고 그러면 벌써 100억 달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기에는 더 쓸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점차 쓴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서비스 분 매출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어제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뭐죠? 금리 결정을 하면서 어떤 이제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동결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어쨌거나 제 시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거나 지금 이제 9%만 올라가면 애플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부에서 근데 억치가 아니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억치가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기사가 나온 게 아니고 제가 검증하는 겁니다. 개인적 자칭 애플바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한임 교수님의 애플바 1, 제가 2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고점을 찍을 때까지 주가가 약 70%가 상승했어요. 바로 요 구간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보신 것처럼 딱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간 게 약 한 70%. 근데 저희가 마침 요때 2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또 목표가 70%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하면서 한번 좀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70%가 올라올 당시에 한번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떤 매출 증가율과 EPS 증가를 좀 보면 약간 이제 감이 잡히거든요. 자, 2016년, 2018년에 보시게 되면 매출이 2,556억 달러에서 2,655억 달러로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이게 증가가 23% 올라온 거죠. EPS는 2.18에서 2.72로 올라왔죠. 이게 24%의 증가를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 주가가 70% 올라올 때 요 정도 증가를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딱 봤더니요. 2년 뒤에 물론 이건 예상치입니다. 2019년도에 예상 매출은 2,572달러, 2억 달러인데 빠졌네. 억자가 빠졌습니다. 2,572억 달러. 2021년은 2,847억 달러.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게 되면 11%입니다. 근데 EPS는 3달러에서 3.68달러로 정말 잰 듯이 똑같이 위앱처럼 23%의 증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출은 못 맞췄지만 이미 EPS는 똑같이 과거에 주가 올라올 때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 먼스터 얘기처럼 2년 뒤에는 주가가 35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억측이 아니다. 고작 70% 올라오는 거는 충분히 이건 억측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매출이 좀 부족한 게 또 마음에 걸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다른 한번 또 표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에는 애플에 줄고 있는 스마트폰 매출을 서비스 분야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의 마진율은요 38%입니다. 마진율이요? 그로스 마진. 그러니까 마진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돈을 벌으면 원가 띄고 남는 게 38원이라는 얘기인데 100원이면. 근데 서비스본의 마진율은요 62.8%입니다. 기사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요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이 남기는 거 쉽죠. 근데 문제는 적게 벌어서 많이 남기는 게 목표인데 왜냐면 스마트폰이 이제 과거처럼 안 팔릴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부분이 사실은 적게 벌어도 많이 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38대 62.8로 어마무시하게 서비스 부분에 마진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조금만 팔아도 돈이 많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매출이 약 11% 올라오는 거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요게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는 짐번스터의 애플 주가가 2년 내에 350달러, 즉 70% 올라오는 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애플은 주식을 좀 사서 모으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애플과 디즈니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요.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